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서울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주시장에서의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US닥의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미국 시장 나스닥 중심으로 계속 강한 모습 계속 전체적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한 주간 흐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먼저 다우가 1.3%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이 0.89, 나스닥이 0.93,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산업재가 2.80% 올라오면서 최고의 업종으로 뽑혔고요. 부동산 업종이 1.6% 하락하면서 최악의 업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주연 이슈 중에 하나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탄산수 시장이 재미없고 생수 시장이 뜬다? 네. 뭐 이런 얘기 이거 준비하셨다면서요? 이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 몸의 거의 반은 이 콜라 때문에 살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근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생수가 드디어 탄산수 시장 앞지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수 시장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생수는 현재 1인당 1년 동안이죠. 42갤론을 소비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탄산수는 37.5갤론인데 이걸 제가 이제 리터로 말씀하지 않으면 네.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좀 힘들죠? 예, 제가 환산해 보니까 생수는 158리터, 그다음에 탄산수는 142리터를 1년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줄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첫째 건강이 일단 건강.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 또 세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도 혹시 자판기나 아니면 편의점 가시게 되면 좋아하는 탄산수가 다 있나요? 혹시 보리 음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네. 흔히 얘기해서 생수는 어디 가나 있더라. 구입이 용이하더라.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코카콜라의 올해 수익률과 펩시콜라의 수익률이 현재 지수보다 훨씬 못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다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카콜라가 마이너스 1.6%, 펩시가 마이너스 4.3%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린 그림이 나가는 그 모습인데요. 네. 지금 스프라이트 빼놓고는 전부 다 안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 펩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이어트 콕은 팔리지 않겠냐? 네.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담배를 1mm 산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약간의 나름대로의 살구멍을 찾고 있는데요. 나가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림인데 보통 지금 비타민 왼쪽에 있는 비타민은 아실 겁니다. 이 빨간색 박스가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코카콜라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비타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네. 몬스터 베버리지. 그다음에 오른쪽 빨간색은요. 펩시콜라가 인수한 회사인데 네이키드 이런 과일 음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갖고 다시 한번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펩시콜라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가 많이 팔리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요. 펩시콜라 갖고 있는 치토스, 네. 도리토스, 네. 레이즈 혹시 그런 과자 아십니까? 네. 그걸 많이 팔아갖고 이번에 네.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런 탄산수에 대한 관점을 약간의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여행 가시면 이제 다산이라고 하는 생수 브랜드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코카콜라가 하는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농심이라는 데서 생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생수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카콜라나 어떤 펩시나 브랜드를 많이 먹는데 일단 핵심은 탄산수니까 네, 맞습니다. 소다니까 전체적 주가가 재미없다. 그런 설명으로 좀 이해하시면 쉽게 좀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네요. 오늘 뉴욕 앤 서울 크로스 체크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세 종목 내지 세 섹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준비했는지 오늘 화면으로 설명부터 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많이 유명하면서도 알려진 거죠. 벅시스웨이 오늘 오래간만에 했고요. 올셋 고배당주 펀드로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도 몇 번 얘기 나왔던 얘기, 카페이스라도 계속 두 종목 계속 같이 얘기하는데 계속 사상체육까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것도 아시는 분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과 펀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원장님, 벅시스웨이 모처럼입니다. 네, 모처럼 만에 방송하는데 최근에 워런 버핏에 실망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1.12%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S&P 500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현재 5개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5개 종목이 버크셔에서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먼저 가장 많은 포션을 갖고 있고요. 네. 쭉 웰스파고 쭉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애플은 올해 12.51%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웰스파고는 마이너스 6%죠. 네. 또 한 가지 크라프트 하인즈 케찹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흐름을 마이너스 무려 21%입니다. 네. 아까 또 좀 전에 했던 코카콜라는 마이너스 1.66% 이렇게 좀 보통 편입 종목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네.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거의 상한가 같은 그 느낌을 받은 날이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맞아요. 예. 예. 주가가 뭐 고작 5% 올라왔는데 일각에서는 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워낙 네. 무거운 주식이니까요. 그게 7년 만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럼 왜 올라왔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버크셔에스에 갖고 있는 현금이 1,080억 달러입니다. 1,080억 달러요. 근데 일반적인 대형주가 갖고 있는 현금이 200억 달러니까요. 네. 지금 5배 정도 더 많은 현금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주주가 원성이 크겠죠? 네. 이걸로 뭐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워런 버핏께서 내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까지 기준은 PBR 1.2가 네. 나오면 아래로 떨어지면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깨고 네. 내가 당장 내일도 할 수 있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룰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8월 3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그 전에 워런 버핏께서 갑자기 깜짝 선물을 내놓는 게 아니냐 그런 네.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분이 35년 동안 지금 연평균 20%의 수익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갔으면 주가를 사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 다음에 꼭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했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야구로 치면 6회 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는 그림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6회요? 예, 6회죠. 현재 9회까지 한참 좀 남았지 않습니까? 실제 야구는 또 9회부터 아닙니까? 연장전까지는 네.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식 투자하면서 네.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버크셔에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저거를 제이미 다이먼이랑 같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예.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유쾌라는 것이 제가 아는 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는 진짜 유쾌라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갈 일이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90살이 다 됐지만 살 날이 많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될게요. 잠깐요. 1,080억 달러 감이 없는데 이거 몇백 조 아닙니까 이거? 대충 한국 돈은 이거 얼마나? 예를 들자면 100 환율을 치면 120조 원 정도? 120조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 정도 갖고 있죠. 120조면 근데 그거의 또 2배는 애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250조 원 갖고 있죠. 그걸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현금을 갖고 현금성 있죠. 자산. 예. 아유, 한마디로 부러울 뿐입니다. 저는 오늘 벅스에스 같은 주식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주식인데요. 올셋 고배당주 펀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올셋 고배당주 펀드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인데요. 올셋 고배당주 펀드인데 이걸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권협회에서 수상하는 대한민국 증권 대상으로요. 국내 펀드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펀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워렌 버핏도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고 성장성 꾸준한 것들을 대표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펀드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고배당을 지급하면서는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팔기 시작한 이후에 그동안 흐름인데요.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수를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지금 비트하고 있다.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정 이후에 코스피가 한 12.3% 올라가는 반면에 이 펀드는 13.4%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수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 느끼셨을 텐데요. 그 정도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유 종목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제가 어저께 이 회사 자산운용사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서 다 찾아왔는데요. 오늘 현재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0.8%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10.4%. 그러니까 두 개 합으로 한 20% 좀 넘게 갖고 있죠. SK하이닉스 갖고 있죠. 특이합니다. 현대차 EUB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배당 때문에 갖고 있겠죠. SK텔레콤 갖고 있죠. IBK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SK 포스코 효성
KB금융지주 같이 해서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배당이 많거나 상당히 안정성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고요. 다음은 섹터별로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전기전자 27.5% 갖고 있고요. 화학, 금융업, 운수장비 순을 갖고 있고요. 보험도 갖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통신업 정도 갖고 있고요. 배당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 쪽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께서 여태까지 수년 동안 매매를 해와셨는데 지수 대비 형편없는 수익이었다라고 보면 그냥 두 땅 깎고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이런 지수 이상을 갖고 있는 펀드나 ETF를 일단 해보시라. 예, 그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재테크에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크로스 체크 종목인데요. 쇼피파이 이것도 한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올해 두 번째 방송합니다. 쇼피파이는 2004년에 캐나다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그거죠. 혹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 회사를 들어와야 됩니다. 네.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플랫폼 시작을. 현재 175개국 60만 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주가가 4배 올라왔습니다. 엄청 올랐죠. 네, 올해만 70%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온 이유가 하나 설명드리면 과연 쇼피파이에 들어오면 어떤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쇼피파이에 들어오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팔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대로 제가 떠온 건데요. 네. 최저 29달러부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29달러. 그다음에 조금 돈 낸다 그러면 79달러. 아주 정말 고급, 최고급의 서비스도 한 달에 299달러만 내면 네. 홈페이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냐? 블로그 정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다양한 결제, 재고, 배송, 영업, 마케팅까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이걸 딱 붙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또 가지고 모바일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해주죠. 예, 다 해줍니다. 그것까지 해줍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 10달러만 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언까지 네.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강화를 위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가 연계가 돼 있다는 점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핵심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수많은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현재 성업 중인 이런 홈쇼핑이죠. 이걸 중개에 또 판매하고 있어요.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 제가 그 쇼핑하는 회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 얼마요? 지금 10만 불이면 사는 잘 거네요, 나가는 게, 예를 들면? 예, 55만 달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네. 이제 의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온라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얼마 나오고 있다,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좋은데요? 예, 쉽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오프라인에서 상장을 하겠다, 인수하겠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거 예, 좋은데요? 차라리 이걸 네. 인수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또 부수입을 짭짤하게 챙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예. 될까요? 예. 그럼 제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책을 직접 팔겠다고 29달러면 팔 수 있는 건가요? 29달러면 팔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보유할 수 예, 있다고요?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예. 결제까지 다 할 수 있는. 예.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나중에 항의하는 예, 걸로 예,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카페 24를 제가 오늘 설명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거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보면 불과 뭐 몇 달 전까지 잘 모르셨던 회사는 건데 이게 어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서너 배 뛰면서 거의 쇼피파이랑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거죠. 국내 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이 회사가 8.2%. 그러니까 10개의 100개가 있으면 8개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커머스가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보야 되겠고요. 이거는 쇼핑몰 구축부터 마케팅, 해외 진출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마치 쇼피파이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모바일 이제 뭐 이쇼핑, 온라인 쇼핑 거기다 성장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모바일과 PC 거래액 비중이 변화가 계속해서 전체 합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규모가 어떠냐? 그러면 이거는 전체 규모보다는 절대 GDP 이런 비중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림 다음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중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고, 훨씬 작은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그 다음은 매출이 어느 정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인데요. 카페24의 성장세는 이렇게 매년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2017년에 하반기에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됐습니다. 테슬라 요건이라는 거는 특별한 엄청난 뭐 고도 기술이 아니지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상장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우리나라 첫 번째이면서 대성공을 기른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당연히 18만 7천 원까지 오는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데 딱 하나죠. 목표가가요. 신한은 22만 원, 미래에셋과 유한타는 21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그 다음 얘기죠. 주가는 정말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서 클릭 몇 번 하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란 아마존에도 물건을 팔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카페24의 장점이다. 제가 만약 물건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서 아마존까지 하고 영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플랫폼 자체가 카페24가 그런 걸 대행을 다 해주겠다. 이게 핵심 사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예.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거 다빈치 수술 아닙니까? 예.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를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작년 이맘때입니다. 여름에. 제가 기억이 나는 방송에 있거든요. 이거 이거 더블 났을 것 같은데 이거요? 주가 더블 정도 났고요. 네.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다빈치라는 외과용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는 건 다 아는데 네. 만약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오늘 다빈치 수술 치면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병원이 이 수술을 도입했다. 광고 나오는 거 아니고 광고? 자기네 다 수술하라고? 뭐 대형 병원들이 이걸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왜 다빈치가 인기냐면요. 다빈치의 정형외과, 그러니까 외과 수술의 핵심이 뭐냐면 손을 떨면 안 됩니다. 손을. 손을 떨면 안 되죠. 네, 손을 떨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적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적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회복이 빠르시죠. 예, 그게 바로 다빈치 기술을 갖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력이고요. 이걸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따라하려는 업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빈치 X라는 신제품까지 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심장외과, 대장암, 일반외과, 부인과, 두경부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네. 거의 대부분 손을 떨지 않는 수술들. 그다음에 조금만 절개해서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침습 수술인데 이 침습에서는 거의 뭐 1등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미국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 다양한 실흥 국가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전망은 더 밝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면서 더 해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화살표가 제가 방송했던 당시의 얘기였거든요. 검증할 수 있습니까, 예. 저거? 할 수 있죠. 지금 네. 8월 25일 날 방송에 딱 치면 나옵니다. 근데 8월 25일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뭐 하나 있었냐면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두 주, 세 주로 예, 바꾼 맞죠. 거.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다빈치 이 시스템은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빈치 수술 많은 분들이 수술 받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불편하시면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다빈치까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보통 분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아시는 분은 그쪽 계시면 알겠지만 이걸 갖고 정말 주식까지 매매하신 분은 대한민국에 0.01%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저희 방송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회사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대신에 뭔가 수술은 수술인데 약간 성격은 다른 수술에 들어간 것들이죠. 시술에 관련된 거. 오늘 메디톡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성형 시술이나 성형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시작해야지 이게 성형 수술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워낙 미국에서도 보톡스에 대한 수준이 많은 거 되겠고요. 제가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딱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요즘 점심 때 보톡스 맞는 거가 아주 대유행이라는 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기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딱 갖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가 또 매수 의견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의료 미용업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카페24는 에러가 난 거고요. 저기 보면 이제 메디톡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메디톡스 얘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충분한 가치를 지금 한국의 의료 업계가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뭐 유럽, 중국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어떤 전체적인 성공 진출을 위한 프리미엄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를 모건스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 한 9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사상체육과에서 또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월 이후, 그러니까 5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7월 이후에 주가만 보여드리면 그 목표 주가의 병량만 말씀드리면 신한금융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약간 쉬고 있는데 쉴 때가 기회다라면서 목표가를 오히려 올려놨습니다. 96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하나는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라면서 목표가를 100만 원 올려놨고요.
유진투자증권은 2019년 1분기 중국 진출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97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 종목 마쳤는데요. 최근 요즘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긍정적 실적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실적 시즌 이런 것도 계속 준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화면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 수준으로 해서 중요한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날 구글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7월 25일 날이 중요하겠죠. 페이스북, 비자의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7월 26일이 정말 중요하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7월 27일 날 2분기 GDP 예상치를 보시면 미국 경기가 정말 좋은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장훈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